평생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보험. 사실 딱 세 가지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중복 보장인지, 제대로 된 지급이 가능한 상품인지, 혹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도 모른 채 사인하는 순간 5년 뒤, 10년 뒤 후회하며 해지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만 정확히 갖추면 보험료도 줄고 보장은 훨씬 탄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 세 가지를 정확히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그 돈을 여러분의 노후나 미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는 내용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평생보험 첫 번째,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쓴 의료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빼고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감기 같은 자잘자잘한 진료비부터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까지 웬만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출한 의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실손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2009년 9월 이전까지 가입한 분들은 냈던 의료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3세대 분들은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분들은 급여 80%, 비급여 7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원무과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영수증을 받는데요. 이 사람은 진료비 596만 원 중 실제로 200만 원만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급여라고 쓰여진 항목에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죠. 여기서 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이 사람은 의료비 596만 원 중 공단에서 396만 원을 지원해줘서 200만 원만 결제하게 된 거죠. 실손보험은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보장 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1세대는 전체 200만 원 중 급여 130, 비급여 70만 원 더해서 100% 지급받습니다. 2세대는 급여 117만 원, 비급여 63만 원 더해서 180만 원 받고 20만 원만 지출하면 되죠. 3세대는 급여 117만 원, 비급여 56만 원 더해서 173만 원 받고 27만 원 냅니다. 4세대는 급여 104만 원, 비급여 49만 원 더해서 153만 원 받고 47만 원 내는 거죠. 실손보험은 이런 방식으로 실생활에 적용되기 때문에 웬만한 의료비 부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료비가 1000만 원, 3000만 원 단위로 커질 경우는 어떨까요? 아무리 보장 비율이 높아도 100만 원일 때 80%는 8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일 때 80%는 8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혜택이 적용되거든요.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의료비로 5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할 때 2세대조차 10%인 5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죠. 그런데 이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500에서 200을 뺀 300만 원은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 의료비에 대해선 2세대든 4세대든 아무리 많아야 2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 거죠. 비급여도 2세대, 3세대까지는 동일한데요. 단 4세대 실손부터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1년 동안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실손보험사 10곳 연령별 보험료를 봐도 20대는 7,000원에서 11,000원, 30대는 만원 초중반, 40대는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초중반, 50대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보상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인생 필수 보험 첫 번째로 실손을 꼽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완전 무결해 보이는 실손 보험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갱신형이라는 건데요. 일정한 주기가 지나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에 변동이 생깁니다. 실손의 경우 이미 판매가 중지된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은 워낙 보장이 좋다 보니 인상률이 도가 지나치다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인지는 2019년 A사 40세 남성 보험료 기준 예시표를 보면 가늠이 될 겁니다. 40세 남자가 1세대 최초 38,237원에 가입했는데 60세가 되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70세는 66만원이 된다고 해요. 한 달에 25만원, 66만원을 실손으로만 납부하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령으로 갈수록 실손보험 가입률
보험료율 및 유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70세만 돼도 26.5%, 80세는 1.1%니까 요약하면 자기부담률이 0%에서 10%에 불과한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은 인상되는 보험료 탓에 나이가 들면 유지하기가 힘들고 3세대, 4세대 가입자들은 자기부담률이 생각보다 부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실손만 가지고 버티는 시대는 이제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는 평생보험 두 번째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예전만 해도 수술비 보험은 오로지 선택사항으로 추천드렸던 보험인데요. 최근 들어 필수보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실손보험에 갱신된 보험료 부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막상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고령층에서 유지하기가 힘들죠. 반면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이 많습니다. 초기 20년, 30년간만 납입하고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보장만 기다리면 되죠. 두 번째는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보면 다른 것보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한도 축소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던 의료비를 1천만 원까지로 축소했고 자기부담률도 무려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4세대까지도 비급여는 70% 정도를 중증, 비중증 안 가리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에 급여 500만 원, 비급여 5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지출했을 때 보험금은 7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5세대부턴 비중증의 경우 50%만 보장되니 총 65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급여든 비급여든 무관하게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을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실손보험의 통원한도 20만 원인 점인데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입원 일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에서는 입원 시의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인 반면 통원 시엔 20에서 30만 원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인 경우 보장 한도가 20에서 30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만약 500만 원짜리 수술을 통원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470에서 480만 원을 고스란히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반면 수술비 보험은 입원이든 통원이든 무관하게 약관에만 부합하면 보장해 줍니다. 수술비 보험도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등 종류가 정말 많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도 먼저 추천드리는 보험은 1호종 수술비 보험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질병과 수술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해 주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1종, 대장 용종 제거술은 2종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은 1종에서 2종으로 분류합니다. 또 카테터 삽입술, 코일 색전술 같이 별도의 절개 없이 실시하는 수술들은 3종으로 취급하는데요. 이를 비관혈 수술이라고 합니다. 4종은 절개나 개두, 개복 등의 조치를 한 후 시행하는 관혈 수술이 주를 이루고 5종에는 장기 이식 수술 같이 난이도가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 포함되어 있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5종 기준으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터 삽입술이나 코일 색전술 등은 주로 뇌동맥류 같은 혈관 치료에 시행하는 수술들인데요. 이런 비관혈 수술들은 1종에서 5종 수술비에선 3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종 수술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수술의 규모에 비해 보장이 부족한 편이에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엔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등 20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엔대 질병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에서 보장이 비교적 약한 혈관 수술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명시된 20대 질병 외의 질환들에 대한 수술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만큼 보장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보장이 좁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게 질병수술비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수술 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책사항도 요실금, 치액, 제왕절개 등을 빼곤 거의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수술비 보험 중 가장 범위가 넓은 축에 속하죠. 다만 보장 한도가 20에서 50만 원 정도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는 또 1호종 수술비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수술비 보험은 보장이 넓지만 한도가 부족한 질병 수술비, 한도가 좋지만 비관혈만 약한 1호종 수술비, 한도는 좁지만 비관혈 보장이 충분한 엔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3종으로 가입하시면 각각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완하는 최적의 수술비
수술비 플랜을 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를 면할 수 있는 평생보험 세 번째는 3대 진단비인데요. 23년 기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2위, 4위에 각각 암, 심장, 뇌혈관 질환이 위치해 있습니다. 3위인 폐렴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웬만한 의료비 부담은 대처할 수 있는데요. 반면 암, 뇌, 심장 질환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 한 번 발병하면 쉽사리 낫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장기간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지출되게 됩니다. 이 3대 질병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죠. 특히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치료를 위해 월차, 연차를 반복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히 직장의 눈치가 보일 거고 이로 인해 휴직하거나 퇴직까지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매달 납부하는 월세 안 내는 거 아니죠? 핸드폰 요금,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 유류비 등등 고정 지출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줄어 장기간 소득 공백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플랜 준비가 필요한데요. 3대 진단비 보험은 암, 뇌, 심장 질환의 진단이 확정만 되어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만큼 다른 보험에 비해 청구 조건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일부에서 이러한 소득 공백을 메우는데 진단비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다만 3대 진단비도 잘못 가입할 경우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3대 진단비를 가입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암 진단비의 보장 범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고해감, 소해감으로 분류된 원이 일반암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진단비에 접목해서 설명드리면 고해감, 소해감에 포함된 암종은 일반암 진단비로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해감에는 췌장암, 뼈암, 뇌암, 백혈병 등이 있고 소해감에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이 있는데요. 이 암종 모두 일반암 진단비 하나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암 외에 흔히 알고 계시는 위암, 대장암 이런 일반적인 암종들도 일반암으로 가능하고요. 다만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과 같은 초기암과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4종에 대해선 일반암에선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구성하시면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암종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이 일반암의 최대 20%까지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을 1억 원으로 가입했다면 유사암은 20%인 2천만 원, 일반암을 5천으로 가입했다면 유사암은 1천만 원까지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뇌 관련 진단비입니다. 해당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보장되는 범위에 따라 이해되기 쉽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뇌질환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이 있을 겁니다. 뇌출혈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는 증상을 말하고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뜻하죠. 다시 말하면 뇌출혈보단 뇌졸중이 더 큰 범주에 속하는 질환이란 뜻인데요.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했다면 뇌졸중, 뇌경색 등의 질환은 보장받지 못해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한 경우엔 기타 뇌동맥류 등 다른 뇌혈관 질환을 보장받지 못하죠. 따라서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진단비의 관계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뇌출혈부터 뇌졸중, 뇌경색, 뇌동맥류 등 관련된 질병을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심장 관련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의 이미지와 비슷하죠. 일단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보장하는 질병들과 그 외 협심증을 비롯한 관련된 심장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증상을 말하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준비할 경우엔 협심증 같은 다른 질환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할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심혈관 질환 진단비엔 어떤 질병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는 부정맥, 심부전, 빈맥 등의 질병이 있는데요. 허혈심장 질환만으론 이러한 질병에 대해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요. 문제는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이죠. 월 보험료 대비 보장이 허혈심장질환 진단비에 비해 그리 좋지 못해서 기본은 허혈심장질환으로 더 보완하고 싶다면 심혈관 질환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3대 진단비는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만 구성하셔도 충분한데요. 다만 기본적인 진단비 보험들은 첫 1회만 지급되고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들인데요. 이로 인해 치료기간이 더욱 장기화되었을 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과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보험 모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도 내로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지금까지 화를 면할 수 있는
있는 참을인 보험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서대로 실손보험, 수술비보험, 3대 진단비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만 구성하시면 웬만한 종합보험은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줄여서 일배책 특약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상대방에게 쏟아 화상 피해를 입혔을 때도, 친구랑 장난치다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시켰어도, 장마철 노후화된 배관으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혔어도 1억 원 한도 내로 보장되는데요. 단 실제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장되니까 무조건 1억 원을 받는 건 아니란 점은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특약을 추가했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 1급 기준으로 남자는 연령별, 회사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보장에서 여자분들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죠. 자, 어떤가요? 현재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월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많은가요? 적은가요? 대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담보들 이외에 나의 증권에는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간혹 사무직 종사자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지도 않는 분인데 각종 상해 특약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했다는 이유로 갱신형 담보만 가득한 분도 계시죠.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면 좋겠지만 저렴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필수 보험들로 저렴하게 가입했다면 다행이지만 보험료는 저렴한데 알맹이는 없는 플랜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적고 대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종신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보험은 재테크나 저축용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가입해선 절대 안 돼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말 그대로 보험료인 거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생애 쓸모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지름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가 납입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아무리 경제적 위기가 와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입하셔야 해요. 괜한 무리했다간 병원비 대비하겠다고 보험료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담당은 고객님이 불필요한 보험료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32개 보험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장 설계부터 가입 이후 청구 관리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높아 고민 중이시거나 현재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구성된 건지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